사실 오늘 결과가 결과인 만큼 조금 더 냉정하게 말을 한다면 로빈요! 대한민국 대 오만! 아니 우리가 지난 2연전 때 정말 그래도 조금 놀랬을 정도로 이제 뭔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U자 빌드업에서 탈피해가지고 중앙으로도 좀 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구나. 세부 전술은 좀 아직 좀 더 많이 개선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대형 자체는 그래도 좀 좋아졌다. 처음 본다. 정말 전술 코치들이 열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고 그런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뭔가 초반에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유효 슈팅도 오만에게 먼저 내주고 계속 아쉬운 모습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오만이 예상대로 내려섰어요. 결국 90분 동안 이거를 뚫어낼 수 있냐 없냐 싸움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박용우, 백승호, 이재성 이 중앙에서 얼마나 돌아서서 좁은 공간에서 사이사이에서 볼을 받으면서 돌아서서 전진 패스를 많이 시도할 수 있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전반 초반에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박용우도 뺏기지 않은 안정적인 패스 선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백승호도 투수비형이야? 아니 빡투박이야? 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권경원, 조유민 사이까지 내려와서 그 볼을 받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왠지 모르게 거기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고 무언가 일으키기 힘든 그냥 사이드백에게 패스, 사이드백에게 연결. 그럼 수비가 다 이미 땡긴 상태에서 사이드백이 윙으로 연결. 근데 이미 쌓였잖아. 너무나 예상 가능한 경로 패스로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그럼 사이드 윙에서 다시 백패스, 횡패스 이런 플레이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2m 패스하고 다시 가고 이러면 사실 경기 대세에 지장 가기는 어려운 플레이들이죠. 요즘 이제 기성용 선수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이구도 해설위원도 전반 21분에 지난번 오만전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미드필더들이 올라서서 수비 사이사이에 껴서 그 돌아서는 시도들을 해야만 한다. 근데 이 플레이가 많이 없는 이유가 어렵지. 뺏길 확률이 당연히 높지.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누군가는 돌아서지 않더라도 계속 앞으로 쑤시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U자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전방으로 쑤시는 패스가 좋은 조유민이 하나 건너서 미드필더 하나 건너서 쑤시는 시도를 간간히 했고 조유민이 센터백에서 패스 실수가 있는 선수예요. 왜? 이런 시도들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실수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박용우, 백승호는 거의 실수를 안 했을걸? 전반에? 실수가 없었을걸? 그런데 갑자기 전반 36분 백승호가 부상으로 이강인이 교체가 들어가면서 경기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강인이 들어가자마자 터치 소유 시간이 달라. 내려와서 볼을 받아. 근데 거기서 백패스랑 횡패스는 이강인한테 없는 옵션이야.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마치 너무나 잘하는 듯이 그런 플레이를 해. 그러면서 볼을 끌어. 어디 없나? 좀 어디 기가 막힌 데 없나? 볼을 끌어. 그리고 결국 수비 한 명까지 땡겨서 끌어내고 어떻게든 전지 패스를 시도해. 들어가자마자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플레이들을 이강인이 구사했는데 이강인이 들어온 지 불과 4분 만에 거의 최후방에서 볼을 받았지만 오직 앞에만 보고 그때 마침 딱 들어가는 황희찬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왼발 아웃사이드 인스윙 패스, 수루 패스. 와 이게 달라. 근데 진짜 육성으로 뿜었어요. 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주는 선수가 있으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이러면 3톱은 사실 한 번의 기회를 살리는 게 잘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황희찬도 터치 마무리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강인 패스가 너무 더 돋보였고 그 정도 패스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그 정도 터치 그래도 그 정도 마무리 해줬어야 하는 상황은 그렇게 납득을 하게끔 만드는 진짜 이강인의 패스였는데 여러분 이게 중앙 이강인인 것 같아요. 이게 이강인 중앙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강인은 하는데 왜 아까 백승호, 박용우는 못해 할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야. 아무나. 근데 확실한 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세하게 경기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띄게 경기가 바뀌는 거는 무슨 만화에서 윤대엽이 교체로 들어갔어? 제가 이따가 2차 리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강인은 지금 PSG에서 주전 밀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괜찮아. 예견되었을 수도 그건 이따가 2차 리뷰에서
결국 공격수는 이렇게 미드필더를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황희찬 진짜 컨디션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황희찬 컨디션 너무너무 안 좋구나 했는데 정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와 오늘 황희찬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진짜 그 감이 아니야. 그 잘할 때 황희찬 감이 정말 전혀 아니야. 근데 죽은 황희찬도 살려버리는 이 진짜 이강인의 어거지 패스는 정말 놀라웠고 뭐 그 밖에도 하나하나 찝을기 어려울 정도로 이강인의 그 43분의 그 킥으로 공격 나가는 그런 패스도 뭐 말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후반을 시작했는데 뭐 후반 시작하자마자 설령우의 크로스 선택 기가 막혔고 오세훈 타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네. 이거 들어갔으면 경기 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좀 완벽한 플레이는 솔직히 불운이야. 이거 들어갔으면은 경기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전방 압박 안 하고 우리도 좀 내려서길래 아니 이강인 들어오기 전까지 뭔가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없고 그렇다고 상대 수비의 실수를 이끌어내는 막 우리의 막 전방 압박 막 이런 강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골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역시나 이근호 해설도 말씀하신 게 강팀들은 그 항상 후방 리스크를 안고 플레이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전방에 많은 숫자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방에 같이 그 숫자를 많이 둬서 리스크를 두더라도 후방에 강하게 압박해서 골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거는 우린 공격할 때도 골 안 먹을 거야. 수비할 때도 골 안 먹을 거야 하는 느낌이었는데 후반전에 이제 주민규와 오세훈이 교체가 되면서 남은 45분 전방 압박을 그래도 가져가보자 라는 이제 약속된 플레이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그렇구나. 뭔가 납득 갈 만한? 그래도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그래도 불상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납득가는 플레이 그건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79분 오만의 동점골 이때 뭔가 그 이강인이 쓰러져 있긴 했는데 사실 파울 같진 않아 보이고 그 전에 이미 뭔가 너무 놔뒀어. 뭔가 결과론적으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시간대였고 그게 결과론적이지만 사실 너무 보였어. 그 순간 아마 느꼈을걸? 뭐하지? 왜 이렇게 놔두는 느낌이지? 했어. 뭔가 전투적으로 이강인도 미리 붙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발 뻗다가 이렇게 해서 발목 돌아갔고 이것도 이강인의 중앙이든 뭐 삼선이든 빡투박이든 했을 때 이강인의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배준호도 그때 비슷하게 마침 손흥민이랑 위치가 바뀌면서 뭐 아무도 없는 곳에 서 있고 수비할 때 배준호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원래는 그전까지 손흥민이 약간 공미식으로 섰었죠. 박용우도 리플레이 다시 보면 서 있고 전투적으로 수비하는 거 이재성 하나였고 어쩌면 이럴 때 황인범의 부재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인범도 사실 이런 거 정말 가만히 놔둘 스타일 아니죠. 먼저 나서서 불 끄고 미룰 스타일 아닌데 오늘 조유민 권경원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그 중간에 조유민이 약간 컨트롤 좀 애매하게 해서 잔디랑 볼이 이렇게 좀 씹히면서 그거 한번 위험했던 장면 말고는 조유민 권경원이 비교적 안정감 있게 저는 오늘 1대0으로 끝난다면 칭찬을 하고 싶었어요. 좋은데? 왜냐면 이런 편한 경기에서도 결국 90분을 뛰다 보면 선수의 단점과 실수와 불안한 점은 센터백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는 오늘 조유민 권경원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이 한 골 때문에 어떤 조금 무색하게 된 그런 것들도 좀 아쉽고 오늘 이제 선발 데뷔전이었던 이태석은 요즘 그 리그에서 포항이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포항 경기를 봤을 때 와 이태석 올해 무슨 일이 있었지? 서울에 있을 때랑은 정말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포항에서 뭔가 그 사이드 백, 인버티드 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에이스답게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이태석이 뽑힌 거에 대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긴장을 많이 했나봐요. 진짜 좋은 장면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아쉬운 장면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선발 데뷔전이니까 그래도 가능성을 리그에서 보여줬으니까 그래도 차차 개선이 되고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결과가 결과인 만큼 조금 더 냉정하게 말을 한다면 이강인을 빼면 오늘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컨디션 좋은 황희찬, 컨디션 좋은 손흥민, 중앙에서든 사이드에서든 좀 더 볼을 오래 끌면서 주도적으로 볼 소유 좀 길게 가져가면서 오만을 상대로 에이스 느낌을 내줄 수 있었으면 홈에서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리고 누군가 그랬을 때 참 옆에서 빛이 나는 선수가 이재성이고 근데 오늘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나라 딱히 뭐 할 말 없지만 개 못했다는 아니었는데 반대로 오만은 솔직히 지난번보다도 너무 못해서 놀랬어. 오만이 이 정도였나? 내가 그래도 나는 오늘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요 생각 조금조차 마저도 나의 착각이었나? 아니 뭐 기본적인 볼 컨트롤이 안 나고 약간
그 일반인 볼 컨트롤하는 이런 폼이 이런 느낌이 나고 뭐지 오늘 오만 라마단 기간이어서 좀 그런 게 있나?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 사이에서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한 단계 위에서 양압 느낌 내는 선수가 한 명쯤은 있었어야 하는데 때로는 손흥민, 때로는 황희찬, 때로는 배준호 되었었고 예전에 되어줘야만 했었는데 오늘 이강인 혼자 잠깐 이러면 황인범의 부재? 홍명보 감독이 이악 물고 김민재, 황인범 소집하려고 했던 거? 이름 이해되죠. 그랬구나. 어떻게든 황인범 진짜 3개월 동안 경기 제대로 못 나섰는데 이악 물고 소집한 이유가 그랬구나 가 정말 비꼬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는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좀 빼먹은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것만 마지막 얘기하고 방송용 리뷰는 좀 끝내고 싶은데 골을 애매하게 80분에 먹어가지고 교체를 조금 더 일찍 황희찬 빼주고 배준호 넣은 그 타이밍이랑 선택은 나는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준호가 좀 말렸어 오늘. 그 얘기 빼먹었다. 배준호가 그 처음 첫 터치 두 번이 한 번은 자기가 실수하고 한 번은 그 상대 수비한테 예상치 못하게 이게 약간 짓눌리는 느낌으로 뺏겨가지고 기세도 꺾였고 주도권도 아예 넘어갔고 그 본인 어떤 자신감도 확 물리고 시작해서 그 공격수로서 윙어로서 배준호가 그 갖고 있는 어떤 저돌적인 그런 게 나오는 데까지 이게 시간이 걸렸어. 물론 그것도 이제 경험이고 실력이지만 그런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만전 홈에서 1대1은 저도 너무나 아쉽고 어떤 말로도 큰 쉴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정말 이강인이 없으면은 오늘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오늘은 없었고 이강인이 있어야 하고 이강인이 없을 때는 누군가 정말 컨디션 12시로 솟은 플레이메이커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이런 상대로는 필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